꾸미기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너네들 이제 화학반실 꾸미는데 꾸미기라고 꾸미기가 뭐지? 화학반 음식 꾸미기 꾸미기가 뭐야? 여기다가 별표도 하고 하트도 하고 동그라미도 치고 막 이런 게 꾸미기죠. 그러니까 화학반식이 이렇게 막 별표로 막 이렇게 꾸며주시면 된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니? 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암모니아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서진아, 암모니아 화학식이 뭐예요? 그렇지. 그럼 어떤 사람이 야, 대체 암모니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물어봤다 쳐봐. 그럼 암모니아를 어떻게, 뭘로 만드니? 이런 것들을 보면 암모니아 화학식을 일단 씁니다. NH3. 어머? 암모니아는 N과 수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암모니아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질소와 수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엄마? 그러면 질소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처음 시험 본 거 질소의 화학식 지우나 질소는 N이야 N2야 N3야 그렇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공기 중에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N의 형태는 반드시 N2라는 거죠. 그럼 수소도 마찬가지죠. 수소도 H2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우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을 붙일 때 화학 반응식 꾸미기에서 왼쪽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약속을 했습니다. 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이런 걸 반응 물질이라고 하자. 그런 걸 왼쪽에 쓸 거야. 그럼 새로 생기는 물질 이런 건 생성 물질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네들을 어느 쪽에 쓰자? 오른쪽에 쓰자. 그리고 자 중요한 겁니다. 그들 사이를 화살표로 연결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여기에다가 는을 쓴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100% 틀린 말입니다. 오케이? 얘네들은요. 요거 두 개가 암모니아로 변했다는 거지 걔랑 같다는 게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막 화살표 예쁘게 이렇게 장식하면요. 노노노노노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약속이에요. 깔끔하게 화살표를 이렇게 하자. 그리고 나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내가 이 펜이 있는데 이 펜을 뚝 부러뜨렸어. 그리고 나 질량을 쟀어. 얘는 1g, 얘는 5g이야. 그럼 다시 합치면 몇 g일까요? 그럼요. 이런 게 법칙입니다 여러분. 질량은 보존돼 라는 법칙이야. 그럼 여기서도 아무리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은 보존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질량이 보존되려면 도대체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니? 라고 하잖아요. 야, 이쪽에 N2 있잖아. 그럼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N 원자죠. 그럼 여기 있는 반응 물질의 N원자, 생성 물질의 N원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질량이 보존되려면 이쪽에 있는 원자의 개수랑 이쪽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어때야 되니? 그렇지, 같아야 되죠. 어머나. 그럼 이쪽에 반응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화학 반응하기 전, 이거는 반응 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반응 전과 후에 자 중요한 말 원자의 종류 그리고 그들의 개수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 한다. 그럼 얘네들이 같도록 뭐를 꾸미는 거냐면 이거 개수라고 하는데요. 개수를 맞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네들이 해야 되는 화학 반응식 꾸미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요. 오늘 내가 N2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빨갛게 동그랗게 N2니까 이런 원자 두 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는요. NH3죠. 그럼 NH3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니? N 원자 하나에다가요. 여기요. H 원자 하나, 둘, 셋. 실제로 암모니아는 족다우로 생겼어요. 어머, 근데 여기 보니까 N 원자가 두 개지. 근데 여기 N 원자가 몇 개밖에 없죠? 하나. 안 되는데 같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 허니, 야, 아니 그럼 여기 N 원자 두 개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 방법 앞에다가 큼지막하게 이자를 씁니다. 그럼 우리 이거 맨 첫날도 하고 둘째 날도 하고 아니 도대체 이게 큼지막하게 이자는 뭐니? 중요한 거 바로 요렇게 생긴 애가 몇 개가 있니? 두 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NH3가 몇 개? 두 개. 그렇더니만 뭐야 이거? 여기랑 합쳤더니 N원자 두 개가 맞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지랄하고 자 ENH3야. 그럼 여기 H 원자는 몇 개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눈으로 딱 보고 이걸로 세는 거는 하수. 자 요걸로 세는 건 고수.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이 3은 6이죠. 네. 그럼 여기도 H 원자 6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미 고자리 2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다 뭐라고 쓰면 돼? 3번. 굿잡. 그럼 이거는요. 원래 일자는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강조하려고 써볼까요? 그럼 뭐야? 앞에 일자, 또 3자, 그리고 2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개수라고 말한답니다. 됐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맞추어 나가는 걸 화학 반응식 꾸미기라고 한다는 거죠. 별거 없죠? 그러면 제일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야씨, 우리 H2 수소기체랑 Cl2 염소기체가 만나잖아요? 얘네 사실 조금만 에너지를 가잖아? 에너지라는 게 별거 없어요. 온도를 조금만 높여드리는데 확 반응해버립니다. 그래서 야 H1이와 나 Cl이야 이렇게 결합해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뭐 저런 설명 다 필요 없죠. 눈으로 딱 봐도 저게 또 그래? 그럼 이 앞에다 뭐라고 쓰면 돼? 굿잡. 자 앞에 큼지막하게 있자는요 분배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그랬죠? 되게 쉽네.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단 말이죠. 그럼 중3 과정은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 써주고 개수 맞추기 이렇게 들어가죠. 아니면 개수까지 다 맞춰주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을 안 써주고 우리가 알아서 식을 꾸미게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나오냐면 연소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이런 현우야 연소가 뭐예요? 불 타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유딩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6학년을 보내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지훈아 연소가 뭐야? 불에 타고 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 나오는 거요. 이야 정말? 이야 그러면 철 타도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올까요? 아니요. 아니죠. 지금 지훈이의 대답은 앞에가 없고 뒤만 대답한 거야. 그럼 앞에 6학년 때 뭘 배우냐면 연소의 3가지 조건을 배우죠. 자 세훈아 연소의 3가지 조건 뭐가 필요해? 산소 산소 그렇지. O2 또 그리고 탈물질 오 굿잡 탈물질 그리고 온도 뭐였는데? 굿잡 온도죠. 그럼 이게 그냥 온도가 아니라 불 붙는 온도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발화점. 발화점. 그러니까 발화점 이상의 뭐가 필요한 거? 온도. 오 굿굿굿. 그러면 이 3가지가 있어야지만 연소가 된단 말이죠. 그럼 봐. 유디 연소가 뭐야? 하는 거야. 그 이제 6학년이 지났어? 그러면 조금 뭔가 나오죠. 선생님 탈물질이요. 산소와 격렬히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요. 요렇게 답한 게 조금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정답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 거잖아? 거기다 한 단어를 더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어떤 걸 넣을 거니? 자, 탈물질이니까 물질이죠? 그럼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 겁니다. 물질 속에 있는 각각의 원소가 요 말이 중요한 거야. 이 친구가 누가 결합하는 거냐면 산소와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 이게 바로 연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원소가 산소랑 결합하는 것 이게 바로 연소라는 거죠. 어머. 아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이건 나무다 나무. 누가 봐도 나무죠. 그럼 우리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있어. 사람하고 사실 아주 유사합니다. 그럼 나무는요. C도 있고 H도 있고 O도 있고 N도 있고 S도 있어.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도 있고요. 철도 있고요. 마그네슘도 있고요.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무를 태울 거야. 나 나무 태우면서 옆에 불멍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무를 태울 거야. 그러면 서진아 나무 태우면 어떤 현상이 막 일어나요? 그렇지 연기 나죠. 그리고 다 타다고 나면 바닥에 뭐도 남아요? 네. 그럼요. 그럼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라는 거야. 자 이거를 태우면이라는 거죠.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물질 속에 있는 각각의 원소가 산소와 결합하는 거야. 그럼 나무를 태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원소 C가 산소랑 결합합니다. 아까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한 거야? CO2 나와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여기는 원소 H가 산소랑 결합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와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N이 타요. 오른쪽 밑다가 N이 타면 뭐 나오니? N이 산소랑 결합한 가장 안정한 물질 NO2. 어머, S가 타면 뭐가 나오니? 현우야, S가 타면 뭐 나올 것 같아요? 됐어. 그럼요, SO2 나옵니다. 그럼 칼슘을 태워볼까요? 소연아, 칼슘 타면 뭐 나올 것 같아요? 탄산이요? 칼슘. CA 모르겠네요. 자, 뭐랑 결합한다고요? 탄소예요. 그렇지. 그럼 CA가 산소랑 결합한 걸 뭐라고 부르면 돼? CA? 겁나 쉽죠? 근데 이게 왜 그냥 이렇게 하고 많이? CA가 2 플러스 5가 2 마이너스잖아. 네. 그러니까 칼슘이 타면 뭐가 남는 거야? 산화 칼슘. 오케이? 그러면 철이 타면 뭐 나오니? 그럼 Fe 플러스가 주니까 FeO. 이거 너무 쉽네. 하나 더 집어넣어야겠다. 다음에 나트륨도 넣어야겠다. 그러면 서진아, 마그네슘 타면 뭐 나와요? MgO. 그럼요. 규리야, 나트륨 타면 뭐 나올 것 같아요? 다시 뭐라고? 자, 그냥 NA 올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할 거 뭐야? NA가 1 플러스 5가 2 마이너스. 이온을 잠깐 먹어가지고. 자, 그래서 NA2O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와, 아니 그러면 위에 거는 뭐고 밑에 거는 뭐예요? 이게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위에 거는 연기로 날아가는 성분이고요. 아래 거는 재로 남는 성분이고요. 뭐야? 대체 뭔 차인데요? 자, 우리가 첫날 배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탄소, 수소, 질소 이렇게 소자로 끝나는 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오케이. 황은 소가 없지만 비금속이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니? 비금속이 타면 연기로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칼슘, 철, 마그네슘, 나트륨, 륨튬식으로 끝나는 건 바로 뭐야? 금속. 그럼 금속에 산소가 붙으면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질. 물론 내가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이건 커먼센스인데요. 학시험에 안 나와요. 젤을 물에다가 녹인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 잿물. 혹시 잿물이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연기성. 어떻게 알았어? 빨래 됐잖아. 빨래할 때 엄마가 잿물을 쓰지. 그게 아니라 빨리. 어디선가 들어봤죠? 네. 너네들은 들어본 걸로 끝내죠. 나는 실제로 깜짝에서 살아가지고 진짜 우리 엄마가 있죠. 우리 옛날에 이제 나 살 때는 다 아궁이에 나무 떼가지고 나 지게 내고 산에 나무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나무 이렇게 떼잖아? 그럼 진짜 재가 남죠. 그 재를 엄마가 이제 다 긁어가지고 큼지막한 거 더 버리고 걸러요. 그래가지고 이따가는 고무다라에다 재를 넣고 거기다 물 넣고 막대를 휘휘 저어서 한나절 정도, 한나절 하면 안 하나? 이게 하루 정도 이게 내비둬요. 그럼 얘네들이 막 녹아요. 막 녹아가지고 잿물이 돼요. 그런데 그 물에 맑은 물만 꺼내서 거기에 진짜로 빨래를 합니다. 그럼 이런 빨래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할 때는 특별히 뭘 빨냐면 이불. 이게 이불 옛날에 세탁기가 없잖여. 그 이불 이렇게 해가지고 혼이불 이렇게 거기다 넣어가지고 막대기로 손으로 안 하죠. 근데 고무장갑도 없어. 손으로 안 하고 막대기로 이렇게 꾹꾹해서 또 담궈놔요. 하루 정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걸 꺼내가지고 빠는 거야. 그러면 겁나 깨끗. 그럼 이게 바로 뭐니? 잿물로 빨래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이렇게 이불 덮으면 때 묻잖아요. 그 때의 대부분이 단백질이거든요. 우리 살들 있잖아. 이런 것들 묻는 거야. 그거를 염기로 녹여서 제거하는 거야.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나와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런 맛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산성이에요? 어떤 거요? 살을 아니요. 이거 단백질.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 4단원에 가서 배웁니다. 염기의 성질. 어머, 그러면 이런 거구나. 그럼 니네 봐라. 내가 지금 젤을 물에다 녹인 물은 젤을 물에다 녹인 물은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 염기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비금속에 산소가 붙은 이 연기를 물에다 녹이면 무슨 성이 될 것 같아요? 탄소가 물에 들어가잖아? 이산화탄소? 탄.
산. 질소가 물에 들어가잖아 얘네들이. 질산. 황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황산. 그러니까 너네 봐봐. 요건 아닌데요. 요 친구들이 공기 중에 막 돌아다니다가 비가 왔죠. 그럼 비가 와. 아 녹아버리네요. 무슨 비라고 하는 거야? 산성비. 그래서 연기는 산성, 쟤는 염기성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 교육 과정에는 화학의 시험제 나왔습니다. 요즘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그래도 이런 건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됐어. 그래 그렇다 쳐. 아니 근데 오늘 왜 빼먹는 거예요? 자 오늘 왜요? 자 여러분 오늘요 다른 물질이 타는 걸 도와주죠? 네. 그래서 도울 조자에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 조연성 기체라고 하죠. 산소는 자신은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야 옷 타면 뭐 나와? 이렇게 물으면 너네들의 대답은 안 타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거니? 우리 CH4라고 하는 걸 태워볼까요? 그러면 O2 결합 이런 걸 이제 너네들이 꾸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 그러면 연소 생성물질로 뭐가 나오니? 라고 하면 조금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CH4 탔어? 그럼 C 타면 뭐 나오게 얘들아? CO2. 그렇죠. H 타면 뭐 나오게? H2. 이렇게 식을 꾸미는 거야. 그리고 끝하고 집에 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해야 할 일 반응 전후 그렇지 개수를 맞추는 거죠. 그럼 뭐야? 자 여기 시원자 몇 개? 한 개. 그자. 그러면 그것도 시원자 하나다. 그럼 앞에 뭐가 있는 거야? 1. 1. 그렇지. 원래 1은 안 쓰지만 여기서는 했다는 이유를 이제 한번 써볼까요? 세훈아 여기 H 원자 몇 개예요? 네. 그자. 그럼 2개다. 그럼 옆에도 뭐라고 쓰면 돼? 굿!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5원자 개수 세볼까요? 5, 2, 1은 2 더하기 2, 1은 2는 4. 여기 2자가 있으니까 앞에다 뭐라고 써? 2. 굿!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졸라 쉽죠? 네. 어머나 너무 쉬운걸? 그럼 우리 이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 무슨 가스? 자 CH4는 이름이 뭐죠? 네. 메테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테인은 너네들이 어디에 가면 있는 거야? 우리 집 부모 이거 없는 집도 많아. 요즘은 막 다 전기로 바꿔가지고. 이제 이거는 도시가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LNG 이거 계속 얘기하죠.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띠띠띠띠 해가지고 막 불을 태웠어. 전기 말고. 그 부엌에 새로 생기는 물질이 바로 뭐라는 거야? 이산화탄소와 여기서는 물이라고 있지 않고 수증기라고 있죠. 왜냐면 뜨거우니까 기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겨울에 창문 막 다 닫고 추우니까 엄마가 막 음식 같은 거 하고 나면 창문이 뿌개지죠. 그거 알아요? 그런 것도 좀 알고 엄마 힘든 것도 좀 알고 그래야 돼. 그리고 이제 이 수증기가 처음에 뜨거우니까 기체로 나왔다가 막 이렇게 움직여갖고 창문에 부딪히면 안 보이거든. 창문에 부딪히면 물방울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뿌옇게 되는 거. 그런가 보다. 그럼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C, 2, H, 10. 뷰테인겠습니다. 뷰테인을 태우면 당연히 이제 O2 들어가고요. C 타면 뭐 나온다고요? CO2. 그렇지. H 타면 뭐 나온다고요? H2. 굿. 그럼 이제 눈에 보이나 여기 시원자 몇 개? 4개. 굿.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4. 그렇지. 여기는 H 원자 몇 개? 10개. 그래서 쭉 여기 몇 가라고 써야 돼? 5. 굿. 자, 5 개수 한번 해볼까요? 4, 2? 8. 8 더하기 5, 1은? 5. 13이죠. 어머? 뭐야? 2가 있네? 그러니까 앞에다 분수 써야겠네? 자, 뭐라고 써요? 굿잡. 그런데 진짜 그렇게 안 써요. 그런데 이랬잖아.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야, 이거 계수 있잖아.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율로 쓰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런 거 없으면 누구는 2분의 13이라고 쓰고 누구는 이거 전부 다 배수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속. 화학 방식의 개수는 가장 간단한 무엇으로 바꾸자고요? 정수비. 그러면 여기다 전부 다 곱하기 뭐를 해주면 돼? 2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1을 하면 여기 2배 되죠? 여기 2배 하니까 13 되죠? 2배 하니까 8 되죠? 2배 하니까 10 되죠? 이거 실제로 정수비로 고치지 않으면 틀립니다. 작년. 재작년이구나. 탐방중학교 어떤 년이? 정수비
W를 썼어요. 그러고 와서 틀렸다고 막 질질 짜고.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데 시험 볼 때 막상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저게 몇 학년 거 다시 말해요. 저게 이게 몇 학년에 나오는 중학교 3학년. 얘네 이제 바로 중간고사 봅니다. 저는 안 나오겠네요. 너는 이제 원소 기호 외우는 거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 화학은요 어렵지 않아. 특히 중학교 화학은 할 게 없죠. 근데 안 하면 못하죠. 되게 문제야. 그래서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너네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때 헬렐레 거리고 막 시험 안 보고 막 놀고 다니다가 이제 막 중2 때 와가지고 시험 보려고 졸라 힘들죠. 이제 5과목밖에 안 된다며. 중2는. 니네는 몇 과목이냐? 5일걸요? 뭐 얼마 안 되네. 까짓거 뭐 할만하지 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네들 맞춘 거야. 그런데 아니 에탄올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똑같습니다. C2H5OH 알콜 램프에 불 붙였어. 그러면 C 타면 뭐 나온다고? 그렇지. H 타면 뭐 나온다고요? H2 O 타면 뭐 나와요? 안 타요. 그자. 여기다 막 선생님 못하니까 옷들인가요? 막 이렇게 써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안 돼. 그럼 이제 연소 생성물은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을 태우나 에탄올을 태우나 생성물의 종류는 똑같죠. 그럼 여기 자 C가 2개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2 그치? 자 H가 이거 따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럼 H는 몇 개라고 하는 거야? 6 굿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3 굿. 그러면 후루룩 훑었어. 산소는 몇 개? 7개 굿. 자, 그런데 봐. 여기다 쓸 건데요. 여기 있는 산소 이거 개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산소가 하나 있네. 그러면 여기 6개만 만들면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 근데 봐. 지금까지는요. 선생이 탄소는 몇 개? 이렇게 물으면 니네들이 대답했잖아. 도대체 그럼 선생은 왜 탄소부터 하는 걸까? 그냥 순서대로 쭉 하면 되는 걸까? No. 어떤 원소를 먼저 맞출 건지가 아주 단순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뭐가 나오냐면 NO2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야 NO2 여기 있잖아 산성비 되는 거 이거 비가 내리면요 산성 만들어줍니다. 자 N이 들어간 산성이면 질산이 되겠죠. 그럼 질산 HNO3고요. 이거 뭐가 만들어지니 이런 반응식 꾸며줍니다. 반응식 꾸며 봐 이렇게 하잖아. 아무거나 먼저 마구마구 맞추면 안 된답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를 먼저 맞출 거니? 자, N은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분포가 세 군데 있죠. 그러면 저렇게 되는 분포도가 어떤 원소부터 맞추는 거냐면 적은 원소부터 맞춰 나가는 거랍니다. 엄마, 그러면 여기 보니까 N은 세 군데였어. O는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죠. 그럼 H는 하나? 그럼 얘네들이 제일 먼저 뭘 맞추는 거야? H를 먼저 맞추는 겁니다. 와, H 여기 몇 개 있어요? 2개 그럼 여기는 살포시 1이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겁니다. 그럼 여기 하나니까 앞에다 뭐라 쓰는 거야? 2 굿자. 이게 H 먼저 맞춘 거야. 그리고 나서 N 먼저 맞춰, O 먼저 맞춰. N 굿. 어머, 여기 이게 써야 되네? 근데 여기 N이 이미 2개가 있죠? 네 그럼 여기는 몇 개가 있는겨? 3개 그렇지. 그럼 일자가 있는 거죠? 그럼 앞에 뭐라고 쓰면 돼? 3 굿.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빨강 다 맞췄는데? 그럼 이건 사실 저절로 맞춰졌다는 거야. 자, 오기수 확인. 몇 개? 7개 그렇지. 여기도 몇 개? 7개. 다 맞았죠. 네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러니? 앞에부터 그냥 순서대로 맞춰서 그런 거야. 그럼 위에 거는 왜요? 앞에부터 순서대로 맞췄는데 그게 분포도와 우연히 맞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거나 먼저 맞추는 게 아니라 분포도가 적은 원소부터 맞춰주는 겁니다. 됐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Fe2O3라고 하는 건 녹슨 철이에요. 막 녹슨 녹이 빨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녹슨 철에다가 요거를 저쪽에 용광로에서 얘네 제철소에서 재련을 한단 말이죠. 그때 일산화탄소를 쓰는데요. 그러면 Fe2가 남고 그리고 CO2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이때도 맞추는 건 되게 쉬워요. 분포도가 제일 적은 거. 자, 누가 분포도가 적나요? C랑 F랑. 그렇지. C랑 F랑. 그 둘은 아무거나 먼저 맞춰도 돼요. 그럼 뭐야? F 여기 몇 개 있죠? 2개. 그러니까 앞에다가. 2. 그렇지. 그럼 여기 요거는 맞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되게 단순하지만 지랄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는 여기랑 여기랑 개수가 어때요? 똑같아. 그치? 이 같다는 게 함정 있는 거야. 같다는 말은 1로 같을 수도 있고 2로 같을 수도 있고 3로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다 넣어보는 거야. 근데 그건 좀 우리 무식한 짓이잖아요. 5를 먼저. 그럼 5를 먼저. 5를 먼저 맞추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니? 여기에 그치 문자를 대입하는 거야.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죠. X. 그럼 여기도 뭘 넣으면 돼? X. 이거를 산소로 맞추는 거야. 에이 설마 이렇게 미지수 들어가는 식 우리 애기들 꾸밀 줄 알죠? 자 여기 산소 자 여기 몇 개? 그럼 여기 산소 몇 개? X. 그렇지 는 여기 산소 몇 개? 2X. 9 따라서 X는 얼마? 3. 9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미지수를 넣어서 풀어내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 따위 쓸모 없습니다. 이거 미정계수법을 따로 알려주잖아? 이 샤크들이 막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막 미정계수법으로 풀어요. 그럼 이거는 10초면 될 거를 막 1분 동안 푸는 거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정계수법은 숫자 넣을 자리에 미지수를 넣어서 푸는 거야. 그런데 그런 미지수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안 풀리네? 할 때만 미지수를 넣는 거야. 그것도 처음부터 막 미지수를 막 대입하면 안 됩니다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나머지 미지수.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너네를 꾸미는 거야. 별거 없죠. 네, 이게 바로 화학 반응식 꾸미기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너무 쉽죠? 자, 그럼 이런 화학 반응식 꾸미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 볼까요? 야후! 진짜로 이제 고등학교 화학으로 들어가네요. 거기에 뭐가 나오니? 어머나. 뭐야, 이상한 게 나오네? 자, 우리 맨 첫 시간에 뭘 배웠냐면요. 원자는 둥그레 이런 걸 배웠단 말이죠. 서진아, 원자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문자 핵. 그렇죠. 바깥쪽에 누군가가 막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 친구 누구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 가장 보편적인 원자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요. 바깥쪽에 전자가 원자 핵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자의 구조랍니다. 그런데 그 구조에서 보어라는 아저씨가 중요한 분입니다. 보어라고 하는 아저씨가 야, 아니 그래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놀고 있지. 근데 저기 너네들 비치는 거 보이죠? 내가 이제 저거를 보면 이제 니네들 보여. 그래서 이렇게 닦아줘야 돼 이렇게. 글씨 쓸 수가 없죠. 미끄러워도. 번지는데. 어? 번져요? 물기 있는 상태에서. 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 미끄러져. 얘가 물에 금방 녹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나오니? 보어의 원자 모양. 아니 보어 아저씨는 뭐 특별한 얘기를 했나요? 네, 아주 특별한 얘기를 했죠. 이게 화학에서 원자 모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형입니다. 어머. 그럼 보어 아저씨가 원자 모형을 얘기했어요. 엄마 모형이다. 여러분, 자 모형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지. 거짓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바로 뭐냐면 거짓말인 걸 왜 배우니? 요런 거를 이해하잖아요.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이거 여기다 네네네, 거기다 적는 거예요. 13쪽에다가 오렌지국 13 페이지지지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보아 아저씨는 뭐라고 그랬니? 야, 원자의 중심에 원자 핵이 있다면 그 바깥쪽에 전자가 놀고 있는데, 자, 전자는 아무 데서나 놀고 있지 않아. 전자가 놀고 있는 껍질이 있어. 껍질이 있지. 껍질이 있을걸. 껍질이 있다고 하더라고. 껍질 있네. 껍질. 뭐 이렇게 많아.
전자가 노는 전자 껍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원자 모형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너네들 원자 핵 주변에 누가 있다는 거? 전자 껍질이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원자 모형입니다. 물론 우리 중간쯤 가면 왜 이런 이론이 나왔는지 이런 모형이 나왔는지를 다 배웁니다. 근데 지금은 결론만 어머 아니 그럼 이 껍질에다가 이름 붙이나요? 당근이죠. 세상의 모든 건 이름이 붙죠. 그래서 안쪽 껍질부터 알파벳 중괄을 딱 자릅니다. K부터 K, L, M, N, O, P, Q, Q, Q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Q 껍질까지만 다루죠. 모형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R, S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머나! 그럼 여기다 넘버링 좀 한번 해볼까요? K 껍질은 핵에서 제일 가까운 껍질이니까 넘버 1이라고 그래야지. 첫 번째 껍질. 그럼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이거 다 N이에요. N은 3, N은 4, 5, 6, 7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런 전자 껍질이 있어. 야, 아니 그러면 여기 K 껍질에 전자 들어가겠다. 근데 왠지 보니까 K 껍질에가 조그맣네. 그럼 이 조그만 껍질에는 전자가 많이 들어가나? 그치, 조금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도 야, 여기 전자 몇 개 들어가? 그것을 보호 아저씨가 얘기한 거죠. 그럼 L 껍질에 전자가 몇 개나 들어갔지? 그거를 보호 아저씨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각각이 다 무관하게 전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전자 껍질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하는 걸 공식 하나로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바로 어떤 거니? 2 곱하기 껍질 번호의 제곱만큼 들어갈걸? 이라고 말했어요. 에이그 K 껍질에는 그러면 얘들아 전자 몇 개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최대 2개가 들어간다는 거. 절대로 2개를 오버할 수 없습니다. 3개, 4개는 불가능. 그럼 L 껍질은 두 번째 껍질이니까 얘는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최대 몇 개? 8개. 그렇지. M 껍질은 최대 몇 개? 18개. 그렇지. N 껍질은 최대 몇 개? 32.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죠. 네. 그런데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아무리 늘어나도 이들이 갖는 의미를 기억해야 된답니다. 이게 화학에서 맨날 나오는 어떤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한답니다. 여기에 이제 아니 K 껍질에 있잖아. 최대 2개 들어간다며? 그런데 이것이 갖는 진짜 의미. 그 껍질에 2개를 꽉 채우잖아요. 그게 가장 안정하다는 거죠. 꽉 찼을 때가 제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2개일 때가 얘네들은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할 걸,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할 걸 이라고 하는 걸 너네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당연히 이것도 똑같죠. L 껍질은 최대가 8개고 8개가 꽉 찼을 때 가장 안정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18개가 최대고요. 18개가 들어갔을 때 가장 안정합니다. 그런데 M 껍질부터는 두 번째 안정한 숫자가 존재합니다. 가장 안정한 건 꽉 찼을 때야. 그런데 아무리 전자를 찾아도 전자가 없죠. 18개를 채울 수가 없죠. 안 되겠다. 자, 두 번째로 가야지. 두 번째는 바로 뭐니? 바로 앞에 있는 숫자. 18개를 못 채우면 두 번째 안정한 숫자 8개가 들어가도 안정합니다. 그럼 그 다음 여기도 32개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32개를 채울 수 없잖아? 바로 앞에 있는 게 두 번째. 그럼 얘는 18개를 채우면 안정합니다. 그런데 전자 너무 줘. 18개도 안 돼. 그럼 그 다음 안정한 숫자 또 바로 앞에 있는 8개도 안정합니다. 뭐야? 아니 그러면 첫 번째 2개만 빼고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만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공통적으로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면 안정하다고요? 8개의 전자가 각각의 껍질에 채워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채워질 때 가장 안정해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자, 그리스어 샘시 할 뭐였어요? 이런 거를 옥타의 옥티그까지 쓰고요. 옥텟 규칙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자, 각각의 껍질의 첫 번째 껍질 말고 8개의 전자가 채워질 때 안정해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옥텟 규칙. 화학 공부하잖아요. 옥텟은 여기저기서 다 들립니다. 아, 전자 껍질이 8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8개가 아니야. 그럼 뭐 어디선가 나 주워다가 8개 만들어야지. 휙 가져다 8개 이렇게 채워 넣는 거죠. 아니 근데 8개를 채우려고 봤어. 주워올 전자가 없어. 그럼 전자 갖다 버리는 거죠. 꺼져 씨. 너 꺼져. 버려서 8개를 만드는 거야. 잃거나 얻어서.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이니? 오늘의 하이라이트, 라이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 화장실 갔다 와세요. 를 하기 전에 잠시 쉽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제목이 뭐라고 묻는 거니? 전자 껍질은 당연히 전자가 노는 곳이라며. 그럼 거기들의 전자가 어떻게 채워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자 껍질에 뭐를 집어넣는 거니? 전자를 집어넣는 거죠. 자, 정확한 단어 전자 배치. 전자 껍질에 전자를 배치해보자. 말은 이런 겁니다. 그럼 너네 봐봐. 저 껍질 있단 말이야. 야씨. 전자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과연 어떤 껍질 먼저 전자가 들어갈 거니? 근데 너무나 당연한 원리가 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고요. 핵이 플러스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전자를 막 끌어당기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가장 가까운 껍질에 전자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니? 야,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잖아. 그럼 원자번호가 1번이면 지우자. 자,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니까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몇 개? 한 개. 여기 템포 띄우지 마시고. 자,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반드시 전자는 하나죠. 그렇다면 과연 수소를 이런 모형으로 표현하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 아마 그러면요 얘는요 K 껍질 하나만 있으면 전자 배치가 완료되죠. 오, 제일 좋은 껍질이 K 껍질이라면 전자 하나 요렇게 들어가는 게 수소의 전자 배치입니다. 어때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럼 이번에는 헬륨도 한번 볼까요? 헬륨은 원자번호 2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자가 2개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K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는 거야? 2개. 하나, 둘, 와. 우리 꽉 찼죠? 나 너무 행복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니? 헬륨은 요 자체로 엄청나게 안정하지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헬륨은 요 자체로 굉장히 안정하지요. 됐나 여러분? 어머나. 그렇다면 리튬이야. 아니 리튬은 이렇게 뭐 헬륨 몇 배나 이렇게 막 그리면 안 되나? 왜 꼭 맨날 이렇게 주기율표 보면 리튬이 여기 와 있는 거지? 리튬. 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어떤 거니? 수소와 헬륨은요 껍질 하나만 있어도 전자가 다 배치가 되죠. 그런데 원자번호 3번인 리튬은 K 껍질만으로 전자를 채울 수가 없어요. 네, 여보세요? 아,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언제 가시게요? 집에는 아무도 없고요. 집 앞에 가셔서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네네. 제가 5월 3일 날 이사 갈 거예요.
네. 네네. 네. 뭐예요? 날 국화로 이사 와야 되니까 살고 있는 집을 내놔야 되잖아. 몇 동으로 있었는데? 나 백이동. 102동? 거기 자주 지나가는데. 그지? 무정점교 옆에잖아. 네. 집을 내놔서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이제 리튬의 전자배치는 어떻게 되니? 어머, 얘는 삼봉이잖아? 그러면 K 껍질, L 껍질까지 필요한 걸 딱 봐도 알겠죠? 엄마, 그럼 K 껍질에 전자나 전자 두 개, 헐, 하나 어떻게 해? 넌 뒤쪽으로 나가야겠다. 뒷껍질을 밀려나죠. 그래서 전자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머. 그러면 너네 봐봐. 수소가 그리려면 K 껍질 하나만 썼는데 리튬은 껍질 몇 개 쓴 거야? 2개. 그렇지. 그러면 아직 안 그려봤지만 리벨, BC, NOF, N이까지는 껍질 전부 다 몇 개 쓸 것 같아? 2개. 어머나. 아니 그러면 베릴륨도 한번 해볼까요? 컴퓨터면 복사 붙이기 하면 끝나는 건데.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므로 하나 더 그려볼까요? 그럼 얘는 전자 하나, 전자 두 개, 4번이니까 바깥쪽에 전자 몇 개 그리면 돼? 2개 그리면 되겠죠? 어머. 이렇게 그림 그리기 지랄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야, 나 간단하게 한번 써보고 싶어. 그럼 분명히 우리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하나 들어간다는 걸 알죠? 베릴륨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2개 들어간다는 걸 알죠? 네. 그럼 그 다음 풍소는 K 껍질에 몇 개 들어가? 3개. K 껍질이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3개. 그렇지. 그럼 6번 탄소는? 2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기호를 쓰는 거야. 대빵 쉬워요. 야, 너무 힘들다.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하나 이렇게 쓸 거야. 어때요? 딱 좋지 않아요? 그럼 얘도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2개,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3개,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4개. 이렇게 되겠죠. 어머. 그러면 7번 질소는요. 유리야 이제 시켜야지. K 껍질에 몇 개? L 껍질에? 그렇지. 8번 산소는요. 서진아. 이 K 껍질에 몇 개 들어가? A 껍질에다 2개. L 껍질에? 5개. 그쵸. 그럼 9번 플로린은요. 세훈아. 이 K 껍질에 몇 개 들어가요? 2개. L 껍질에? 6개. 지랄하네. 7개. 7개. 그럼 네온 볼까요? 지운 그러면 10번이니까 얘는 K 껍질에 몇 개 들어가요? L 껍질에? 9자. 얘만 좀 그려볼까? 아니 그러면 여기 2개고요. 여기에 졸라 힘들게 이렇게 8개를 그렸죠요. 와우! 그럼 얘들도 뭐라 그래? 야 나도 안정한데 너도 안정하냐? 그러니까 헬륨 밑에 있는 네온도 어떤 놈이야? 안정하네. 이런. 하나 더 해볼까요? 나트륨. 그럼 나트륨은 11번. 와우, 샷. 그럼 얘 K 껍질에 선자 몇 개 들어가? 2개요. L 껍질에 몇 개 들어가? 8개요. M 껍질에 몇 개 들어가? 1개요. 그럼 그것도 귀찮다고 281. 선생님 귀찮이죠? 그럼 얘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몇 개? 하나. 헐. 그럼 나만을 GPS 콜라. 얘네들은 전부 다 껍데기 몇 개 쓰는 거야? 오케이. K, L, M 3개 쓰겠죠. 어머나. 아니 그런데 선생님 여기 봐봐요. K 껍질도 안정하고 L 껍질도 안정하죠. 자, 또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용어 하나 볼까요? K 껍질, L 껍질, M 껍질인데 M 껍질에 전자가 딸랑 하나 있죠. 어머 하나가 있죠. 좋아 싫어. 싫어. 그럼 얘네들은 8개가 돼야 안정하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 있으면 싫으니까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샤 8개 만들어야 되는데 막 8개를 만들려고 하면 7개를 주워야 되죠. 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어. 나 꺼져. 발로 뻥 쳐버린 거죠. 그러면 얘는 냅다 버려지죠.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버리면 얘는 1 플러스가 되겠죠. 어머. 아니 이렇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일컫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최고. 바깥 외자, 껍질 각자. 최외곽 전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트륨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니까? 하나니까 그거 하나를 버리고 일가 양이온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어머. 그런데 이런 최외곽 전자는요. 이거와 굉장히 유사한 단어가 나옵니다. 99% 똑같은 단어야. 그 1% 다른 건 다음 시간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어머. 아니 그러면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자, 이거 같은 말이야.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 우리 바닷가라는 말을 쓰죠. 네. 똑같은 말이에요. 원자가. 원자의 가장자리. 바다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 근데 중학교 과정을 수업을 할 땐 최외곽 전자를 많이 쓰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수업하시는 분들은 원자가 전자를 많이 씁니다. 물론 둘 다 비슷한 의미니까 써도 상관없죠. 그럼 이렇게 나트륨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 그럼 뭐라고 답해야 된다고요? 하나. 그럼 그 위에는 리튬 봐봐요. 리튬이다. 자, 리튬의 전자 배치 K 껍질이 2개, L 껍질이 하나죠. 리튬도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일까요? 오, 그럼 그 위에 수소도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일까요? 그럼 어머 이런 지랄하고. 야, 우리 주기율표 첫 번째 세로줄 수소, 리튬, 나트륨까지 있는데 얘네들 원자가 전자가 하나였죠. 게다가 껍질 하나에 원자가 전자 하나. 리튬은 껍질이 2개로 늘어났는데 원자가 전자 하나. 나트륨 껍질이 3개로 늘어났는데 그대로 원자가 전자 하나야. 그럼 칼륨은 아직 안 해봤지만 어떤 걸 추측할 수 있어. 껍질이 몇 개면서? 4개면서 원자가 전자 몇 개? 굿잡. 그러면 진짜로 그런 점 한번 해볼까요? 자, 칼륨은 원자 번호 몇 번? 19번. 오케이. 자, K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나요? 오케이. L 껍질에는 최대 몇 개 들어가나요? 그렇지. 자,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0개를 썼으니까 남은 게 9개죠. 그러면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건 18개지만 18개를 채울 수 없죠. 그럼 그때는 아니야, 너 아니고 그냥 두 번째로 안정한 숫자 몇 개? 8개. 그러니까 M 껍질에 몇 개만 먼저 채운다는 거야. 8개 채우고 나머지 하나 바깥쪽으로 밀려납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럼 칼륨을 봤더니 K, L, M, N 껍질 4개 쓰죠? 그리고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 거야? 하나네. 그러니까 칼륨도 원자가 전자 하나니까 나가자. 그리고 1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K가 왜 1가 양이윤이야? 라는 말의 정확한 대답. 칼륨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이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1가 양이온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여기 마그네슘도 한번 해볼까요? 자, 마그네슘 원자 번호 12번. 지우나. 자, 마그네슘은 K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죠? L 껍질에? M 껍질에? 뭐야? 이 슬슬 이 이상한 대답 죽어가는 대답 뭐지? 그럼 M 껍질에 2개죠.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지훈아? 2개. 그래서 원자가 전자 2개를 버릴 거야? 아니면 6개를 얻을 거야? 말 끝까지 잘하고. 자, 원자가 전자 2개를 버리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몇가 무슨 이온이 되는 거야? 2개를 버리면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지랄하고 저 새끼 봐라. 자, 전자를 버리면 야, 왜냐면 너네 봐봐. 마이너스를 버렸으니까 나는 뭘로 변하는 거야? 플러스. 자, 전자 2개를 버리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몇가 무슨 이온이 된다고요? 저 새끼 봐라. 자, 2 플러스 2가 양이온. 자, 한 번에 기회를 더 주겠다. 자, 알루미늄은 원자 번호 13번. 자, K 껍질에 몇 개? L 껍질에? M 껍질에? 그러면 알루미늄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이므로? 3개이므로 3개 버릴 거야? 5개 얻을 거야?
그래서 몇과 무슨 이온? 삼각 양. 오케이. 3 플러스. 아 이게 어렵죠? 3 플러스를 3가 양이온이라고 한다고요. 예. 됐나요 여러분? 어머 아니 그러면 여기 너무 침범했네. 일단 지우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우리 폭시브랄이잖아요. 그럼 이거 브로민도 아니야 CL 염소 먼저 한번 해볼까요? 17번. 자 염소 현우야 염소 K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죠? 2개예요.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7개. 7개. 왜 이게 다들 막 끄트머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이므로? 7개. 7개이므로 자 안정해지려고 7개를 버릴 거야? 하나를 얻을 거야? 하나를 그렇죠. 왜냐면 너네 봐봐 7개만 버리려면 졸라 힘들어. 하나만 주워오면 되죠. 이거 내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워다 이렇게 꽂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는 하나를 얻어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이므로? 7개. 7개이므로 전자 몇 개를 어떻게 해서? 1개가. 한 개를 얻어서 1가 없는. 그렇지. 1가 음이온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뭐야 졸라 쉽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황도 한번 해볼까요? 황 16번. 자 서연아 황은 K 껍질에 전자 몇 개? 성현 어디 갔어? 그러니까 저요? 저만 봤어요. 성현이 K는 2개요. L 껍질에 8개요. M 껍질에 6개요. 그러면 황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이기 때문에 6개. 6개니까 6개를 버릴 거야 2개 얻을 거야. 2개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 2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됐나요? 와, 그러면 에이그 안 되겠다. 여기도 해봐야겠다. 브로민도. 브로민은 PR 마이너스라는 거 이제 알 것 같지 않아요? 같은 세로줄. 자, 그런데 진짜인지 한번 해볼까요? 브로민 35번. 규리야. 자, 브로민 K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요? L 껍질에? 그렇지. M 껍질에? 그렇지. 진짜? 18. 자, 더하기 한번 해볼까? 8개가 들어가려면 18개를 채울 수 없다면 8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18개 채울 수 있는지 더하기 빼기 좀 해볼까? 35개에서 아직 몰라 10개를 썼네? 그럼 몇 개 남았어? 25개 남았죠. 그러면 25개가 남았으니까 18개를 채울 수 있죠. 그러면 몇 개를 채우고 넘어가는 거야? 18개를 채우고. 그리고 나머지 28개니까 몇 개가 남은 거야? 7개가 남았죠. 그래서 7.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이렇게 해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는 게 나온 거야? 7개라는 게 나온 거죠. 어머!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자, 지적을 한번 다시 하고 깨끗하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는 마그네슘은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2개. 뭐? 282.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이제 우리 K, LMNOPQ는 다 알죠? 이거 여기다 꽂았어. K, LMNOPQ 다 알죠? 그러니까 야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가 뭐야? 그럼 너네들 뭐라고 답하는 거야? 282. 그럼 이제 알루미늄의 전자 배치가 뭐야? 라고 물으면 283. 굿. 자 기호소 14번 전자 배치는? 283. 그럼 그 다음 인의 전자 배치는? 282. 그럼 그 다음 16번은 누군가요? S. S. 그렇지. 그럼 얘네들의 전자 배치는? 286. 그렇지. 그 다음 17번 전자 배치는 뭔가요? CL. 그렇지. 얘네 전자 배치는? 287. 오. 그 다음이요. 18번은요? 아르곤 전자 배치는? 굿자. 그럼 봐봐. 한눈에 딱 보이죠? 근데 뭐야? 이 새끼도 안정이네? 헐. 아르곤도 뭐야? 안정이네? 어머. 헤네아처럼 같은 세로줄에는 다 똑같이 안정한 놈만 들어갔네? 어머. 자, 수리나카 첫 번째 세로줄에는 전부 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네? 하나짜리. 자, 베마카 스바라 안 해봤지만 전부 다 원자과 전자 몇 개?
개. 그렇지. 붕알 원자과 전자 몇 개? 3개. CSI 4개. 그렇지. 인질 5개. 그렇지. OES 6개. 퍽시브랄 4개. 이런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은 놈들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주기율표 세로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인 가족들 일족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주기율표 세로줄을 이제 우리 족으로 부르기로 했나 봐요. 그럼 두 번째 세로줄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야? 2개. 두 개짜리니까 얘네들 뭐라고 하면 돼? 2조. 그렇지. 이족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세로줄은 원자과 전자가 세 개니까 몇 족이라고 하면 돼? 3조. 족이라고 부르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랄하고 우리 앞에 주기율표 보면 순소리 좀 베릴륨하고 막 여기 10칸 떨어져 있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를 3족이라고 하고 싶었으나 앞에 일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분수부터는 몇 족? 13족. 그럼 여기 14, 15, 16, 17쪽에다가 여기 몇 쪽까지? 18쪽까지. 그래서 주기율표는 세로줄이 총 몇 개가 있는 거니? 18개의 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가로줄은 뭐예요? 자, 첫 번째 가로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가로줄은 껍질 몇 개를 쓴 거야? 1개. 하나만 썼죠. 그래서 얘네들을 K만 쓴, 하나만 쓴 주기율표의 첫 번째 주기 1주기. 그럼 두 개를 쓴 두 번째 주기 2주기. 여기는 3주기, 4주기. 어머. 그럼 가로줄을 뭐라고 하는 거구나? 주기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왜 Q까지 니 슈리나카 루세프 해서 현재 주기율표는 몇 주기만 있으면 설명이 가능하냐면 7주기만 있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엄마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요 얘는 1부터 총 몇 개가 있다는 거야? 가로줄 7개. 그래서 꼭 기억할 거 주기율표는 7주기 몇 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18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어머 그럼 니네들이 보통 주기율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는 이유 요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개 몇 칸이라고요? 7칸 7주기. 이게 머릿속에 꼭 들어가야 돼? 네. 그럼 해서 총 몇 개의 세로줄이 있다고요? 1. 그렇지. 그래서 주기율표는 가로가 7줄, 세로가 18줄, 7주기 18쪽. 됐나요 여러분? 네. 별거 없죠. 그런데 오늘 한 거 중에 하이라이트 전자배치 쓰기. 그럼 내가 이게 순서대로 물어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현우야, 탄소 전자배치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알파벳까지 말해요? 다 말해봐. 말할 때는. K, E, L, 4.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봐. 그거를 굳이 안 해도 우리는 주기율표만 보면 사실은 전자배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니? 어머. 아니 탄소잖아. 첫 번째 꽉 채우고 두 번째는 4개만 채웠어. 그래서 이 위치를 보잖아요. 2,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밑에 마그네슘을 볼까요? 그럼 마그네슘은 첫 번째 2개 꽉 채우고 두 번째 줄에 8개 꽉 채웠죠? 그리고 몇 번째? 두 번째. 그럼 마그네슘의 전자배치는 2, 8, 2. 엄마, 그러면 여기 있는 2를 한번 볼까요? 2는 몇 번째인가요? 5번째죠. 그러면 그렇지 285야. 그럼 너네들 봐봐. 285 딱 했지? 그냥 숫자로 넘어가면 안 돼. 285? 껍질 3개 썼네? 원자과 전자가 몇 개네? 5개네? 그럼 2는 3주기 5개니까 15족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전자배치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정답이죠. 그런데 그런 전자배치를 우리는 뭘로도 금방 알 수가 있다고요. 주기율표로도 금방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기는 지금 내가 요거까지밖에 안 써놨잖아요. 크카 여기까지만 알면 모든 시험 문제는 다 풀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만 너네들이 알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 17쪽에 FCl에다가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이제 외우라고 한 거죠. 그거 꼭 외우세요, 여러분. 어머. 그럼 한 장을 넘겨볼까요? 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주기와 족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나온답니다.